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전 세계 뉴스들은 대만이 열흘 뒤 암흑에 빠질 것처럼 떠듭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숫자를 보시죠. 대만의 에너지 현실. 대만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력 생산 비중은 LNG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 내외입니다. 호르무즈의 비중은 대만 LNG 수입의 약 30%가 카타르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해협이 막혀도 70%인 호주, 미국 등에서 여전히 정상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술적 골든타임, 30%의 공급 공백을 11일치 비축분으로 메우려 버틴다면 대만 전력망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대략 40일에서 45일입니다. 11일이 아니라 45일. 이것이 대만이 쥔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으니 4월 중순이면 대만의 전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4월 배편을 다 예약했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약과 도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쟁 20일차,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불타고 있습니다. 11일치의 그릇밖에 없는 대만에게 4월 13일 골든타임은 예약 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배가 터미널에 정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45일이 지나 TSMC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도산이 아닙니다. 대만 경제의 심장, TSMC는 대만 GDP의 8에서 10%,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로 넓히면 대만 GDP의 18%에 달합니다. 전력 먹는 하마, TSMC는 단 한 기업이 대만 전체 전력의 대략 10%를 소비합니다. 전력이 부족해지면 대만 정부는 민생 전력을 끌 것인가, TSMC를 살릴 것인가라는 잔인한 선택지에 놓입니다. 세계 안보의 재앙,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mm 이하의 92%를 생산합니다. 여기가 멈추면 애플, 엔비디아는 고철이 되고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수요도 증발합니다. 전 세계 IT 공급망이 붕괴하며 연간 2.5조 달러, 하나로 3,300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LNG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LNG를 공급하는 카타르가 전쟁으로 묶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벌써 20일째죠.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3달러 선에서 기묘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이 위기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먼저 숫자의 함정부터 짚어보죠. 2026년 전 세계 연간 LNG 수요량은 약 4억 6천만 톤, 공급량은 이를 상회하는 4억 7천만 톤 수준입니다. 장기 전망상으로 1천만 톤의 여유가 있는 이른바 공급 과잉의 해였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신규 터미널들이 가동되면서 전체 파이는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포의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전 세계 공급의 약 17에서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8천만 톤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산술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는 연간 7천만 톤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이건 대한민국과 대만이 1년 내내 쓰는 가스가 공중분해된 것과 같은 파괴력입니다. 미국이 채워주면 되지 않냐고요? 미국의 에카터미널은 이미 가동률 95%로 풀가동 중입니다. 창고에 가스는 넘쳐나도 그걸 얼려서 배에 실을 깔때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지금의 가격 안정은 지속된 전쟁으로 가스 대란을 겪은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게 지금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재앙의 서막입니다. 많은 분이 겨울이 지났으니 가스 좀 모자라도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만은 우리와 다릅니다. 난방보다 무서운 게 냉방입니다. 3월 하순부터 대만의 기온이 치솟기 시작하고 전력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어컨이 가동됩니다. 대만의 LNG 비축량은 평상시 11일, 수요가 몰리는 여름엔 단 7일에서 8일분으로 뚝 떨어집니다. 대만 정부가 4월 물량을 확보했다고 장담하지만 이건 배가 제때 도착한다는 천운에 기댄 도박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만약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난다면 어떨까요? 바로 가스가 올까요? 아닙니다. 영하 162도로 유지되던 LNG 생산 시설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금속의 열 충격을 막기 위해 아주 천천히 온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물류 병목과 보험 행정까지 합치면 종전 선언 후에도 최소 45일간은 카타르 가스를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카타르의 불꽃이 꺼지고 대만의 에너지 절벽 끝에 서 있는 지금 과연 누가 소리 없이 미소 짓고 있을까요? 이 위기는 정말 어쩌다 일어난 불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정밀하게 설계한 에너지 덫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당장이라도 대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멕시코만에서 퍼올린 미국산 LNG를 대량 공급하면 대만이 벌벌 떨고 있는 그 45일의 한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그 대가는 대만의 에너지 주권의 완전한 귀속입니다. 이제 대만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TSMC의 미세 공정 하나, 에어컨 한 대도 마음대로 돌릴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에너지라는 목줄을 쥔 미국에게 대만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식민지가 되는 셈입니다. 중국 또한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겉으로는 대만을 압박하는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독이 든 성배를 내밉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주겠다. 우리 가스관에 몸을 실어라.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가스를 미끼로 대만의 숨통을 조이고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아래 무릎 꿇리려는 고도의 에너지 통일 전략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 포식자가 대만에 빈 저장 탱크를 두고 잔혹한 경매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그 뒤에 거대 이익 집단입니다. 전쟁 20일 만에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마진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중동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한 미국의 드론 산업까지 유례없는 호재를 맞았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이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대만의 골든타임 45일이 지나면 정말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암흑기가 올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TSMC가 멈춘다는 건 전 세계 AI 산업,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통째로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이 판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도 그런 파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의 텅 빈 가스 탱크를 채울 배를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장이 돌아간다고 해서 대만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진실은 가동 여부가 아니라 누구의 통제하에 돌아가느냐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고 나면 우리가 알던 TSMC는 더 이상 대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미 애리조나에 12개의 팹을 짓도록 압박하며 TSMC의 심장을 옮겨가고 있고 중국은 에너지를 줄기를 쥐고 대만의 생사 여탈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자본들은 이 혼란을 틈타 주인이 바뀐 주식 증서를 챙기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만의 전력난이 끝난 뒤 TSMC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자유의 방패, 미국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미끼로 손을 내미는 실속의 포식자, 중국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위기를 설계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보이지 않는 손의 거대 자본입니까?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머니 다큐가 던진 이 화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곧 내일의 자산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